아버지의 지갑 속 비밀.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단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못한 게 많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이 쪽지를 보셨다는 것을.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힘든 하루를 버틸 때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히 숨겨두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만에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날 낡은 지갑 속에서 발견한 믿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지갑 속에도 혹시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서랍 손잡이에 손을 올린 순간 온몸이 굳었다. 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서랍이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열면 정말로 아버지가 떠나신 게 되는 것 같았다. 열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주면 이 집을 떠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당겼다. 삐걱.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먼지가 일었다. 햇빛에 반사된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다. 서랍 안에는 아버지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낡은 회색 모자. 아버지가 매일 쓰고 나가시던 그 모자. 손때 묻은 손수건. 여름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그 손수건. 해진 양말 몇 켤레. 아직 신을 만하다며 버리지 않으시던 그 양말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 갈색 지갑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지갑.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지갑. 손바닥만 한 크기. 가죽은 이미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까맣게 달아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였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묘하게 무거웠다. 지갑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었다. 가죽은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아버지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 10년 전이 떠올랐다. 아버지, 지갑 새로 사드릴까요? 이거 너무 낡았어요. 괜찮다. 아직 쓸만해. 그래도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정들었다. 그냥 이거 쓸래. 왜 그렇게 고집하셨을까? 이제야 궁금해졌다. 이제야 물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카드 한 장 없었다. 현금도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오래된 영수증 몇 장, 낡은 약국 스티커 하나, 색바랜 버스표 2장.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인가? 실망하며 지갑을 닫으려는 순간 안쪽 주머니에 뭔가 걸렸다. 작은 종이 한 장.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여러 번 접혀 있었다. 3번, 4번 접힌 듯 구김이 깊었고 지갑 속에서 눌려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접힌 자국마다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다. 한 번 펼쳤다. 2번 펼쳤다.
세 번째 접힌 선을 펼쳤다. 네 번째 마지막 선을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다. 떨리는 글씨, 서툰 글씨, 하지만 또렷하고 간절한 글씨. 현수에게 꼭 전해줄 말. 시간이 멈췄다. 현수, 그게 내 이름이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적어두셨다. 그것도 지갑 속에, 매일 가지고 다니는 지갑 속 깊은 곳에. 왜 여기에 내 이름이? 왜 단 한 번도 이 쪽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천천히 계속 읽어 내려갔다. 현수가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못한 게 많다. 그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 고맙다? 아버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평생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명절에 용돈을 드려도 어라고만 하셨다. 생일에 선물을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셨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외식을 대접해도 그래라고만 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히 몰래 지갑 속에 마음을 숨겨두셨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이 저절로 종이를 뒤집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현수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번엔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내 웃음이었다고? 내가 아버지의 힘이었다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시던 아버지. 밤 9시, 땀 냄새와 먼지를 잔뜩 묻히고 돌아오시던 아버지. 현수야, 오늘 뭐 했냐? 현수야, 밥은 먹었냐? 현수야, 춥지 않냐? 현수야, 뭐 먹고 싶냐? 짧은 질문들, 무뚝뚝한 말투, 표정 없는 얼굴. 나는 그게 아버지의 전부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짧은 말 뒤에 이렇게 깊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던 나. 책상 뒤에서 조용히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 현수야,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봉투를 건네시며 하신 말씀.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모으신 돈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거 괜찮다. 받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의 의미를 이제야 안다. 아버지는 매일 지갑을 꺼낼 때마다 이 쪽지를 보셨을 것이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공사장 휴게실에서, 점심을 드시며, 퇴근길 어두운 골목에서. 현수가 웃고 있을까? 현수는 지금 행복할까? 현수는 건강할까? 그렇게 나를 떠올리시며 하루를 버티셨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종이를 다시 펼쳤다. 구석에 작게 적힌 또 다른 문장이 보였다. 아파도 말하지 말자. 현수 걱정할까봐. 가슴이 무너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5년 전 여름, 무더운 8월이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허리를 짚고 신음하시던 아버지.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걱정 마라. 괜찮지 않으셨다. 절대로 괜찮지 않으셨는데 병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돈 아깝다. 쉬면 나아. 아버지, 괜찮다니까. 걱정 말고 너나 잘 먹어. 아버지는 끝내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허리를 짚으시고, 얼굴을 찡그리시고, 숨을 길게 내쉬시고, 하지만 늘 똑같은 대답만 하셨다. 괜찮다. 그리고 2년 후, 너무 늦게 발견된 병, 너무 늦게 시작된 치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현수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돼서.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다. 나에게 짐이 되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아파하셨을까? 쪽지를 보니 답이 나왔다. 나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아픔을 혼자 삼키셨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걱정할까봐. 쪽지는 계속 이어졌다. 현수 장가가는 나를 보고 싶다. 못 보셨다. 아버지는 내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 내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 현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저는 건강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신 대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했으면 한다. 단 몇 줄. 하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다. 평생 품고 살아온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참을 울었다. 쪽지를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장례식 때도 울지 못했던 내가 이제야 울고 있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우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슬픔을 표현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지갑 속 작은 종이 한 장. 이렇게 작은 종이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음을 혼자 품고 사셨구나. 말로는 하지 못하고 글로만 남기셨구나. 그리고 그 글마저 나에게 전하지 못하고 떠나셨구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붉은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쪽지가 부드럽게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쪽지를 다시 접었다. 1번, 2번, 3번, 4번. 아버지가 접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접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갑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제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적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게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할게요.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을게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요. 결정했다.
이 지갑은 절대 버리지 않기로. 이사를 가도 시간이 흘러도 이 지갑만은 늘 곁에 두기로. 그 속에 든 작은 종이 한 장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목소리니까.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갑을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자물쇠가 달린 서랍.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는 곳.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남겨주신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지갑이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날을 아버지는 이 쪽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고 저를 생각하셨을까? 일할 때도, 밥을 드실 때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아마 지갑을 꺼낼 때마다 이 쪽지를 한 번씩 만지며 저를 떠올리셨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어서, 비록 늦었지만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다음 생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당신의 부모님 지갑 속에도 혹시 이런 종이가 있지 않을까요?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부모님의 오래된 물건들 속에 당신이 모르는 사랑의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 세 글자를,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 말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전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상자. 그때 그 마음 아직 여기에.